만약에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바로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6월 초 장미 대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정이 진행이 되나요? 헌법상 60일 이내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거리에 의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딱 60일 이후에 대선이 열렸고요. 그래서 4월 4일에 지금 선거니까 딱 60일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6월 3일 화요일. 박근혜 대통령 때 직후 대선도 화요일이었더라고요. 이때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고 각 당이 또 몇 주를 경선을 한 다음에 이제 본선에 나서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당선자가 나오게 되면 인수위는 없습니다. 바로 다음 날. 대선 다음 날 바로 취임식을 갖게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보면서 장미 대선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예상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0선거에서 이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지지율이 더 오르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윤 대통령이 탄핵까지 되면 그야말로 탄탄대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죠. 예. 실제로 지금 보면 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다자 대결 그래프를 보더라도 49.5% 이미 절반을 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죄 선고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랄랄라 현상, 날개를 단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30대까지 대선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 전에 대선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인 것은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현직 대통령을 건드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말은 쉽죠. 국회에서 막 떠들 수는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 떠든다고 그걸 뭐 받아들이나요? 지금 이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 파면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선점한다. 네. 판세를. 그래서 지금 양자 대결을 보더라도 지금 50%가 다 넘어요. 이걸 100%로 환산한다 그러면 무응답 한 사람 빼고 압승이죠. 그렇잖아요. 4명을 다 붙여놔도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이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 리얼미터가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인용이 됐기에 조기 대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조기 대선으로 가면은 이재명 대표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1번은 맞아요. 네. 근데 2번은 뭐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이 되겠느냐. 네. 이게 중요한데 결국 대선이라는 것은 실제 이제 초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본선에 가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네. 또 대선 날짜가 가까워지면 좀 삐까삐까해져요. 시소 현상이에요. 시소. 그러니까 약간 약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힘을 실어주는 논리가 있습니다. 무조건하고 강자가 안 돼. 또 지금 유권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경계심리, 좀 비호감 이것도 작동하잖아요. 그렇죠. 또 여전히 실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당선이 된다면 뭉개질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재판은 또 남아 있어요. 그런 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보자고요. 자,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인용이 돼야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박남 기자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처럼 이제 보수층들이 결집하고 성조기와 태극기를 한남동에서 흔들고 이런 현상이 그대로 지속이 된다. 윤심이 작동하는 거죠. 그죠? 네. 여기에 또 경우의서가 생기는 거예요. 윤심이 그대로 작동된다 그러면 경선에서 가장 유리해질 사람은 누구예요? 윤심이 작동되면. 김문수 장관이겠죠. 김문수죠. 예. 윤심이 작동하느냐 안 작동하느냐. 그런데 이원석 기자는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대통령이 인용된다고 해서 윤심에 대해서 뭉쳐졌던 여론이 금방 사라질까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금방 사라지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만 놓고 본다면은 김문수 장관 쪽에 상당히 힘이 좀 쏠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잘하고 못하고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네. 또 사람들은 아직까지 끈을 못 보내는 거예요. 네네.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싸움이다. 네. 전쟁이다. 예. 이 생각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대선은 두 달이거든요. 네. 경선 막바지에 확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서 여론조사에서 김문수는 못 이기는데 오세훈이나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를 양자 대결에서 확장성 때문에 그렇겠죠. 네.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 네. 그러면 또 그쪽으로 쏠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세훈이나 한동훈 쪽으로. 네. 그러면 지금 양자 대결 했을 때 여론조사 결과랑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핵심은 윤심이 지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냐. 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때 가서는 이제 어느 후보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권 후보가 결정이 될 거라는 그렇죠. 뜻이죠. 다른 기준이 아닐 거예요. 국민의힘 보수 쪽의 후보는 이재명 대표 얼마나 비등하게 경쟁이 되느냐. 그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엉어리졌던 게 보수층에서는 어느 정도는 대선에서 풀린다고 생각하고 실제 투표장에 가겠죠. 네. 만약에 아예 싸움이 안 된다. 거의 뭐 일방적이다. 이재명 후보가 일방적으로 이기는 구도로 간다 그러면은 유권자들이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소 가겠어요? 안 가요. 그런 현상이 언제 벌어졌냐면 2007년에.
2007년에 보면은 이명박 후보, 이해창 후보, 정동영 후보예요.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나죠. 왜? 호남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이해창을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들은 어차피 대통령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네. 또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냥 내가 안 가도 이명박 당선이네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네.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그런 현상이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는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사법 리스크 부분은 사실 선거법 2심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5개 재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도 아직 3심이 남았고 게다가 지금 저희가 아까 예상할 때 6월 3일이 대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공교롭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 결심 공판일로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선이 없다면 7월이면은 선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렇죠. 대선이 없다면 완전히 또 딴 세상이에요. 그렇죠. 대선이 만약에 없고 직무복귀가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정말 비명. 이건 뭐야? 인용 아니야? 네. 예의가 없어. 뭐 이러면서 상당히 멘붕 상태가 올 거예요. 네. 이건 뭐야? 두 번째로는 뭐냐면 대통령이 기각돼서 직무복귀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구도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민심은 자기한테 왔다. 그렇잖아요. 탄핵 찬성의 여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걸 국민들은 이제 나를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 네. 그동안에는 중도 외연 민심 얻는데 걱정을 했잖아요. 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시간을 조금 기다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선고가 또 공직선거법에 보면 또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그렇게 흔들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로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이건 이재명 대표. 아무도 이야기를 사실은 안 하는 거지만 저는 기각이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구도일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국민들의 마음은 이제는 완전 이재명으로 오는 것이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보수층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지.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기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중도 민심은 이재명.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더 과감하게 탄핵을 시킬 수가 있을 거거든. 봐라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마저도 무력화됐다. 그러면 누구 탄핵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하는데 명태균 특검법도 통과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기각이 나온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기만 한 것일까. 물론 이제 재판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만 또 다른 여론전을 전개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갔을 때 여권 후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면 결국 대선은 중도층의 마음을 확보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랬을 때 국민의힘에서도 중도 확장성이 높은 후보를 이제 내세우려고 할 텐데 그럼 결국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의 후보 구도로 갔을 때 중도층의 70%는 탄핵 찬성을 원한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은 후보 구도가 한동훈, 유승민 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조금 미묘하게 입장을 바꿔서 탄핵 반대 쪽으로 기울었죠. 그래서 그런 후보들 대결이 될 텐데 어느 후보를 내세우는 게 유리할 걸로 보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선이에요. 경선에서 그런 확장성을 당내 경선에서는 중도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선에서는 그게 맞아요. 네. 지금 중요한 건 저는 당원이다. 과연 당원들이 윤심과는 무관하게 지금 당원들의 성향이 말 그대로 본선의 국민 여론조사와 궤를 같지 않느냐 아니면 윤심의 영향을 받느냐. 그런데 지금 제 분석은 윤심과 같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건 왜 그러냐면 그 당원들의 숫자가 TK 지역이 많아요. 근데 TK 지역은 대선도 대선이지만 지방선거나 내년 지방선거나 그 위에 총선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TK 지역은 그냥 우리는 윤하고 함께 가겠다. 왜? 탄핵 반대.
그건 이재명 반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가겠다라는 것이 당원들은 지금 아주 강한 생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저는 당원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네. 물론 이제 본선에 가면 다른 이야기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박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당장 자신들이 누구를 뽑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당원들은 좀 더 인용해서 조기 대선으로 가는 국면이면 윤심 쪽에 힘을 더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약간 장미 대선이 김문수 장관에 달렸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멀리 내다봤을 당을 생각해서 이제 중도 확장성이 큰 후보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이제 본인은 약간 강성 지지층 달래는 역할을 하면 이게 뭐 해볼 만한 선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이런 있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이원석 기자한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김문수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양보할까요?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뭐 한동훈 대표는 그냥 적이에요, 적. 오세훈 시장에게 양보할 수 있을까 싶은데 오세훈 시장은 또 변수가 있어요. 네. 지금 여론, 명태균 관련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음. 기소가 되느냐, 불기소가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오 시장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본다면 사실 김문수 장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과연 대선 후보 감이냐. 네. 그리고 윤심을 쫓는 것이 적합한 대선 후보냐 이렇게 묻는 질문들도 많겠지만 여론이라는 건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합리적인다기보다는 옳은 것보다는 강한 것이 이기는 거예요. 소장님 어쨌든 당의 정당 지지율을 한번 살펴볼까 그럴까요? 하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일단 많이 떨어져서 사실상 비상 상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도를 물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가 33%, 더불어민주당은 41%로 나타났습니다. 더 벌어졌죠. 예,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8%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났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직후인 지난해 12월 셋째 주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상태로 조기 대선을 치른다면 상당히 불리한 전개가 될 텐데 그렇죠. 전략 수정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근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가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친 거는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국민의힘이 하나 교통정리가 안 되는 게 바로 윤심이에요. 결국 탄핵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될 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 적어도 반 이재명 전선으로 해서 첫 번째 윤심을 얹어서 가는 걸로 갈 거냐 아니면 윤심을 정리하고 이른바 탄핵을 그대로 인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 모드로 가고 그다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돼. 라는 거로 갈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당위적으로 후자를 이야기해요. 새로운 국면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거는 이제 네. 인용이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기각이 됐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겠죠. 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현실은 여전히 윤심이 해소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네.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싹 비명계가 정리가 되잖아요. 네. 교통정리가 되는데 국민의힘은 교통정리하지 못하고 대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국민의힘의 이재명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 계속 윤 대통령과의 탄핵이 됐을 경우 그렇죠. 절연을 해야 한다. 그런 요구들이 손절이 어려울 거예요. 손절이 쉽지 쉽지는 않죠. 않을 것 같아요. 손절이 국민의힘에서 손절할 수도 있어요. 네. 방법은.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지층이 손절되느냐 이거죠. 지지층은 손절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